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3년 생산실적 보고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식품안전정보원 통합정보시스템부 임현수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14시부터 15시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설명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상단에 통합민원 상담 안내서 바로 가기에서 생산실적 보고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회 시작 전 바코드 번호 관련 시스템 개선 안내를 짧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키니 호박, 단무지 등 위해 식품 관련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통해 회수 대상 위해 식품 등을 최종 판매 단계에서 판매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차단을 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의 바코드 정보가 필수입니다. 이에 식약처와 관련 유관 기관에서는 위해 식품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 관리를 위해서 유통식품 등에 대한 바코드 정보를 사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하였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품안전나라에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 나의 민원을 클릭합니다. 들어가시면 바코드 정보 등록이라는 주황색 버튼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입력창이 나타나는데 품목 보고 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품목 보고 번호가 맞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이 나오는데 왼쪽에 검색된 업체명과 제품명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유통 바코드와 중량 그리고 해당 중량에 대한 단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바코드 번호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바코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행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행에 또 다른 바코드 번호를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제품의 바코드 번호가 저장됩니다. 바코드 번호는 띄어쓰기 없이 숫자 13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생산실적 보고 이용 방법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실적 보고 기간은 각 분야별로 다른데요. 식품과 위생용품은 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 연도부터 1월부터 2월까지로 연장되었고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은 현재는 기존대로 1월입니다. 하지만 곧 법 개정 예정입니다.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관리법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달라 기간이 다른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월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항상 1월 말경에 기간을 연장해서 2월까지 진행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보고 때에도 연장을 할 것이다 라는 확답은 현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참고하시고 일정 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생산실적 보고 안내부터 주의사항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채팅창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 설명회 후에도 별도 Q&A 시간이 있사오니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실적 보고 안내입니다. 생산실적 제도와 보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실적 보고는 해당 업종의 기업이 1년 동안의 생산 판매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는 업무입니다. 신고 대상 업종은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그리고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업종입니다.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업종에서 식품조사처리업과 용기 포장류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품과 위생용품은 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 24년도부터 1월부터 2월까지,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은 현재는 기존대로 1월까지입니다만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항상 1월 말경에 기간을 연장해서 2월까지 진행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이번 보고 때에도 연장을 할 것이다 라는 확답은 현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일정 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경우 마지막 날 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마감 2주 전에는 완료를 해주셔야 관할 기관에서 수치 이상 등으로 반려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0으로 입력해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23년도에 업체 인허가를 받아서 아직 품목 제조 보고한 내역이 없다고 해도 업체 정보와 종사자 수 정보만이라도 입력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고 체계입니다. 생산 실적 보고의 첫 단계는 기업 회원 가입입니다. 기업 회원 가입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입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을 하고 보고자 정보 및 종업원수 입력, 생산실적 품목 정보 입력 후 보고사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기관에서 보고하신 생산실적 수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승인을 하게 되면 최종 완료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 보고 방법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접속부터 생산실적 제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회원 가입 절차입니다. 회원 가입 시 일반 회원이 아닌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업 회원은 아이디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번호로 아이디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허가 번호란 영업 신고 시 부여받는 11자리의 고유 번호입니다. 영업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보시면 상단에 제 몇 년 다시 몇 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허가 기관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보통 왼쪽 상단에 적혀 있고 이 11자리 숫자가 인허가 번호입니다. 기업 회원 가입 절차는 식품안전나라에 접속을 하고 기업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한 후 본인 인증과 업체 인증 및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식품안전나라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여시는데 이때 지원이 종료된 익스플로러는 사용하시면 안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주소창에 안전나라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후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물론 이미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기업 회원 가입 시 약관을 동의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 방법은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휴대폰 인증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휴대폰은 꼭 대표자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개인 휴대폰으로 이용해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 휴대폰은 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인증을 하면 이렇게 업체 인증 화면이 뜹니다. 빨간색 표시가 있는 칸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업체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열려진 팝업 창에서 업소명 조회 후 해당하는 인허가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체를 선택하시면 업체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명과 대표자 생년월일을 기입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없는 협동조합 등 특수업체의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사용하실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로 구성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위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회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기업 회원 가입의 경우 실명 인증 시 대표자 휴대폰으로만 인증해야 하나요? 담당자의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며 대표자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업체에서 가입하는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가입을 진행하시는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기업 회원 가입 중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렀을 때 이미 인증된 기업이라고 나타나요. 이전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인허가 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진행하시고 가입자 정보를 모르신다면 1522-1336으로 문의 후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해 재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 회원 가입 중 업체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업체를 조회하면 업체 검색이 안 돼요. 영업소 명칭이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정확해야 검색이 되므로 업체명을 일부만 입력을 해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업체명이 주식회사 안전나라일 경우 업체명에 안전나라와 같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정보만 검색 시 나타납니다. 기존 가입자가 퇴사 혹은 승계받은 업체라 전 대표자 정보를 몰라 비밀번호 확인이 안 됩니다.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 1522-1336으로 연락 주셔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한 재인증을 받고 초기화하신 후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로그인 절차입니다. 식품안전나라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아이디에 11자리 인허가 번호를 기입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서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인증해서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 구분은 기업 회원으로 선택을 하고 성명은 가입 시 입력한 대표자명, 그리고 휴대폰도 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인증 번호 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혹 인증 번호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혹시 스팸 처리가 된 것은 아닌지 확인 후 제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도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아이디에 인허가 번호를 입력하시고 성명은 가입 시 등록한 대표자명, 그리고 휴대폰 번호는 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 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를 누르면 기업 회원이 아니거나 위임받은 인허가 번호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는 기업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개인 회원으로 한 것이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기업 회원 가입 중 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렀을 때 이미 인증된 기업이라고 나타나요. 영업 인허가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아이디를 찾을 때 어려움이 따릅니다. 영업 허가증에 인허가 번호 숫자 11자리를 확인해서 해당 인허가 번호를 아이디로 입력을 하시고 비밀번호 재설정으로 넘어가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진행이 되지 않으신다면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 1522-133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생산실적 보고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메인 화면에서 우리 회사 안전관리를 클릭하시고 대메뉴 중 생산실적 보고에서 생산실적 보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생산실적 등록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생산실적 보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보고창을 띄우고 보고자 정보 및 종업 원수 입력, 생산실적 등록, 생산실적 수정, 생산실적 제출 순입니다. 생산실적 보고 작성 접속 방법입니다. 생산실적 보고 메뉴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2023년 생산실적 보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작성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미 생산실적 보고를 임시 저장한 상태라면 아래 목록에 있는 2023년 생산실적 보고를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산실적 보고를 제출해서 제출 여부가 Y일 경우 수정이 불가합니다. 추가 수정이 필요하시면 보고 기한 내에 관할 기관으로 연락을 하셔서 제출 취소 처리 요청 후 수정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화면과 같이 보고 대상 업체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해당 기관을 검색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에 담당자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취하시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해서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실적 보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붉은 글씨는 필수 사항입니다. 법인 번호의 경우 필수 항목으로 번호가 틀리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서 입력 부탁드립니다. 생산실적 보고 실적 합산 시 법인 번호로 매칭을 해서 합산을 하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 업체임에도 법인 번호 숫자가 다르면 실적이 잘못 산출됩니다. 추후 생산실적 보고 통계 발간 시 업체 순위 등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반드시 제대로 확인 후 입력 바랍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없음을 체크하시고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종업 원수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업 원수는 실제 근무하는 종사자 수, 업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종,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임금 지불 시 모두 포함하고 대표자와 가족 경영 시 계속 근무하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도 포함해야 합니다. 단, 용역, 파견, 외주 등과 같은 간접 고용은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년 평균 인원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1인 기업이라서 혼자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을 하시고 계신 경우 그중 한 곳에만 1을 넣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합이 맞도록 인원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해당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종업원수에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용역 업체에 임금을 지불하는 인력 파견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배우자가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 중 이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종업원수에 포함합니다. 다른 예시로 자녀가 방학 때 잠시 일을 도와주는 것은 종업원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앞으로 이 가업을 이어받아 일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일을 도와주는 경우이므로 종업원수에 포함을 시키시면 됩니다. 평균 인원 계산 방법은 총 근무 개월수 곱하기 인원을 합산한 총합을 12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령 1월에 10명, 2월에서 12월에 5명 근무하였을 경우 1개월간 10명이므로 1개월 곱하기 10명에 2월에서 12월, 즉 11개월에 5명이므로 11개월 곱하기 5명 한 것을 더해서 12개월로 나누시면 됩니다.
5.42로 소수점이 나오는데 이 경우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온 5명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각 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품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업체에서 품목 제조 보고한 모든 제품 리스트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업종인 식품 조사 처리업, 용기 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그리고 위생용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반드시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했음에도 생각했던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생산 중단 신청을 한 제품이 아닌지 혹은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 이제라도 품목 제조 보고를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는 업종인 식품 조사 처리업, 용기 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그리고 위생용품 일부의 경우에는 불러올 품목이 없으므로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을 눌렀을 때 위와 같은 화면이 불러와집니다. 전년도에 보고를 제대로 하셨다면 전년도에 설정했던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명이 그대로 불러와질 것이고 전년에는 없던 새로운 제품이거나 이번이 생산실적 보고 처음이시라면 칸이 비어져 있을 테니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생산실적 보고 품목 유형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품목 보고 대장, 품목 유형 참고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품목 제조 보고 시 보고했었던 품목 유형으로 이거를 참고해서 좀 더 세분화된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품목 제조 보고 시 보고했던 포장육이라는 품목 유형의 제품은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에서는 포장육 가로치고 돼지, 그리고 포장육 닭, 포장육 소 등으로 세분화돼서 보고합니다. 예시 화면에 있는 가공소금, 한식 간장은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유형이 없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그대로 입력하였습니다. 누락된 생산실적 보고 품목 유형을 전부 등록하시고 생산 중단 여부, 생산 중단 신청일, 생산 단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산 중단 신청일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생산 중단 보고 민원을 통해서 생산 중단한 날짜를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생산 중단일은 식품안전나라, 우리 회사 안전관리, 민원 신청, 품목 제조 현황에서 생산 중단으로 조회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생산 중단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스템 상으로는 생산 중으로 살아있는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이 생산 중단 여부와 생산 중단일을 기재하지 않으시고 그냥 뒤에 있는 수치를 0으로만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시 저장을 수시로 클릭해서 작업 현황을 저장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 아웃되어 작성하던 정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임시 저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품목 유형 선택 창이 뜹니다. 최초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선택했던 제품의 품목 유형 코드가 자동으로 검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되어 아래 리스트가 나온다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만 만약 리스트의 유형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다른 유형이 나온다면
상단 검색 조건에 있는 품목 유형 코드를 지우시고 품목 유형명에만 원하는 검색어를 넣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유형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아예 넣지 않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전체 유형이 리스트에 나오므로 천천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품목 구분 또한 가공식품인지 식품 첨가물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잘 선택하시고 유형 선택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분 정도가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므로 꼭 임시 저장 버튼을 수시로 클릭해서 작업 내역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신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업종은 용기 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식품 조사 처리업, 위생용품 일부, 그리고 위생물수건 처리업이 해당됩니다. 수기 품목 추가를 해야 하는 경우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생성된 행에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품목 제조 보고를 하지 않는 제품으로 품목 보고 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숫자 9를 12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품목 삭제는 수기 품목 추가한 제품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 외에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삭제가 아니라 연간 생산 능력부터 뒤에 있는 수치를 전부 0으로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삭제가 아닙니다. 다만 드물게 보고 품목이 5,000개 이상 되는 식품 첨가물 업체 같은 경우 품목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저장이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만 실적이 없는 제품들은 삭제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품목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체크해서 선택하시고 품목 삭제 버튼을 클릭한 후 임시 저장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화면에서 직접 실적을 입력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엑셀에서 생산 실적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는 엑셀 내려받기, 엑셀 파일 수정, 엑셀 올리기, 최종 생산 실적 제출 순입니다.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보고해야 할 품목이 아래 리스트에 나옵니다.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엑셀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이 비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전부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저장된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좌우로 길기 때문에 이거를 3개로 나눈 그림입니다. 만약 엑셀에서 화면 1번에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 코드와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명이 비어 있다면 다시 생산실적 보고 입력 화면으로 돌아가서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명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빈칸을 전부 채워주신 후 그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 유형명이 전부 채워진 엑셀 파일을 받으신 후 화면에 2번과 3번처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품목 보고 번호와 품목 전산 키는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생산 중단은 NY, 중단 신청일은 년, 월, 일, 숫자 8자리, 생산 단위는 킬로그램, 리터, EA, 그리고 해썹 적용 여부는 NY, 제품 상태는 일반 냉동 레토르트 통병 조림, 생산 방식은 일반 OEM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생산 단위는 무조건 킬로그램과 리터입니다. EA는 옹기류와 위생물수건만 해당합니다.
엑셀 양식은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열 추가 삭제 없이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그 값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엑셀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입력된 자료가 사라진다는 팝업이 뜨는데 화면에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엑셀 파일에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확인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엑셀 업로드 팝업이 열림과 동시에 뒤쪽으로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를 지우고 있는 중이므로 이 그림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진행하면 엑셀 파일 내용이 중첩돼서 보고 품목이 중복으로 뻥튀기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반영할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3번과 같이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아래 리스트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엑셀에 입력한 내용이 화면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임시 저장을 하시면 입력하던 화면이 꺼지게 되는데 다시 들어와서 방금 임시 저장하였던 내용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보고사항 제출 버튼을 누르면 최종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제출 바랍니다. 생산 실적 보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제출한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면 관할 기관으로 연락해서 제출 취소 처리 요청 후 수정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해당 기관을 검색해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당자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취하시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 대표 번호로 연락하셔서 본인의 업종에 맞는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각 지방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지자체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부서의 이름이 상이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일정치 않아 자세한 것은 지자체의 대표번호나 평소 업체 인허가나 품목 제조 보고 시 연락을 취하던 관할 기관 담당 공무원 분께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산실적 보고 완료 후 보고한 내역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 바로 확인이 되지는 않고 관할 기관에서 승인을 해주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생산실적 현황 화면 접속, 생산실적 현황 확인, 생산실적 현황 출력 순입니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에서 대메뉴에 생산실적 보고, 생산실적 현황 탭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생산실적 현황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나오고 보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아래 리스트의 경우 생산실적 보고 제출 후 관할 기관에서 승인을 하여야지만 보여집니다. 생산실적 보고를 하였더라도 관할 기관에서 승인하기 전이라면 리스트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목록 다운 버튼 클릭 시 생산실적 보고한 내역을 엑셀로 다운 가능하고
보고서 출력 클릭 시 생산실적 보고 현황을 문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 기관에서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리스트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보고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생산실적 변경 제도 및 주요 항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 품목유형에 비해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유형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 세분화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하였을 때 생산실적 보고용 품목유형 칸이 비어져 있다면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팝업에서 품목유형명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품 상태 구분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냉동, 레토르트, 통병 조림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은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제품을 말합니다. 생산 방식은 일반과 OEM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사 제품 포장지 뒷면의 표시에 제조원과 판매원이 동일한 경우라면 일반, 표시사항에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경우는 OEM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1년 365일, 1일 8시간 작업 시 생산 가능한 최대 추정 생산 가능량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을 보고받는 이유는 자연재해 등 국가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한 구호 물품 조달을 위해 업체별 생산 능력, 생산 캐파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령 자연재해가 일어나 이온 음료를 구호 물품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온 음료 생산업체에서 해당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조달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과 리터입니다. 킬로그램과 리터는 어차피 숫자로는 같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일 많이 잘못 입력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그램이나 개수로 입력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치가 말도 안 되게 튀게 됩니다. 반드시 킬로그램이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옹기류와 위생물수건은 개수로 세기 때문에 EA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아래 단위는 절삭하시면 됩니다. 연간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실제 생산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옹기류와 위생물수건만 EA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액상 제품은 어차피 킬로그램과 숫자 단위는 같으니 리터로 입력하시면 되고 소수점 아래는 절삭합니다. 위생용품에서 주의하실 점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위생물수건과 위생용품 제조업의 식품 접객업소용 물티슈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에서 생산하는 물수건만 EA, 개로 입력을 하셔야 하고 위생용품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식품 접객업소용 물티슈는 다른 제품들과 같이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다음은 연간 생산 금액입니다. 연간 생산 금액은 총 제조 원가로 킬로그램당 제조 원가가 아닌 해당 제품을 생산할 때 연간 총 얼마나 들었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진을 붙이지 말고 실제로 해당 제품을 1년간 생산하면서 들었던 비용인데 이 비용에는 원재료 비용, 가공 비용, 인건비 등 이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단위는 1000원 단위로 가령 23만 5천 원일 경우 0세자리를 제외하고 235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내 판매량입니다. 1년간 제품의 국내 실제 판매량이고 주의하실 점은 전년도의 재고 판매, 무상 제공, 할인 판매, 샘플 제작도
포함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한 량입니다. 생산 실적 보고의 량은 무조건 킬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람으로 잘못 계산한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람이나 개수로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지자체에서도 확인을 하고 이거를 승인을 하고는 계시지만 관할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추후 허위 보고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국내 판매액은 연간 생산 금액에 마진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생산 금액이 100만 원, 즉 해당 제품을 1년 동안 생산할 때 100만 원이 들었다면 연간 국내 판매 금액은 당연히 연간 생산 금액에 마진을 붙여 팔았을 테니 연간 생산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100만 원 들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거를 팔아서 100만 원 벌었다 라고 한다면 업체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판매 업체에 팔았다면 유통판매 업체에서 시중에 유통하며 판매하는 금액이 아닌 그 유통업체에 판매할 때 받은 돈을 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년도 재고품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없는데도 판매량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고란에 해당 설명을 적어주시면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세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주세가 붙는데 연간 판매한 금액이 1조 2천억이라고 했을 때 주세를 빼고 4,900억이라면 연간 국내 판매액에는 4,900억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위는 천원 단위입니다. 국외 판매량도 국내 판매량과 같은 내용입니다. 연간 국외 판매액은 천원 단위가 아닌 달러로 환산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령 해외 판매 금액이 34만 7,135원이었고 2023년 연평균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411.12원이라고 한다면 34만 7,135 나누기 1,411.12 하여 245.999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요거를 반올림해서 246달러로 적으시면 됩니다. 2023년 연평균 기준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을 검색하시고 빠른 조회에서 년으로 조회하고 원 미국 달러 매매 기준율에서 평균 자료의 2023년도를 보시면 됩니다. 아직 2023년이 끝나지 않아서 현재는 조회할 수 없지만 생산 실적 보고를 작성하실 때에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냉동과 냉장이 섞여 있는 경우 냉장과 냉동 중 많은 비율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옹기류와 위생물수건은 개로 EA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역시 위생용품 제조업의 식품 적객업소용 물티슈가 아닌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위생물수건인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접세를 제외한 연간 판매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사자 수는 1년 평균 인원을 보고하고 직종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용역, 파견, 외주 등 간접 고용은 제외합니다. 생산실적 보고 업종 품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 관련 업종, 그리고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이 대상입니다.
접객업이라든지 판매업, 수입업, 유통업, 소분업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 제품 또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품목 제조 보고 오류가 있으시면 생산 실적 보고 전에 품목 제조 보고 오류를 먼저 정정하시고 생산 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품목 제조 보고의 오류에는 품목 유형을 잘못 설정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경우라면 지자체에 연락해서 품목 유형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령 식품 제조 가공업 업체인데 식품 첨가물이나 축산물 업종에서 제조할 수 있는 제품이 품목 보고되어 있는 경우, 만약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다면 생산 중단 보고를 해야 하고, 현재도 생산을 하고 있다면 해당하는 업종의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를 받은 업종에다가 해당 제품을 새로 품목 제조 보고한 후, 현재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생산 중단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판매 금액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본사에서 정보를 받아서 입력하시고, 법인 업체는 사업장별로 보고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 담당자가 협의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도시락인 경우에는 18년도부터 개수가 아닌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 비고란에 개당 중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실적 보고 주체에 관한 상세 설명입니다. OEM 제품은 제조원이, 위탁 생산 제품은 위탁자가 보고를 합니다. 즉,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업체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으로 라벨에 제조원과 판매원을 다르게 구분하여 표기하는 모든 경우입니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자회사, 계열사도 아닌 아예 다른 경우를 전부 OE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조하는 제조원 측에서 품목 제조 보고를 하였으므로 품목 제조 보고를 한 제조원 측에서 생산 실적 보고도 하는 겁니다. 제조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면서 들었던 생산 실적과 판매 업체에 납품할 때 받았던 판매 실적을 기입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위탁 생산의 경우는 위탁자가 생산 설비 부족 등의 이유로 본인의 제품, 즉 본인이 품목 제조 보고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 생산 가공 의뢰하는 경우로 이미 수탁 업체에서도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그 해당 위탁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수탁자는 단순 가공비를 받아 생산 가공만 해주는 것이므로 제품의 소유권이 있는 위탁 업체에서 생산 실적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해당 제품을 생산 실적 보고할 때에는 수탁 업체에 주었었던 가공비가 이제 생산 금액이 될 것입니다. 만약 수탁 업체에서 원재료도 함께 공급해 주었다면 주었던 가공비에 그 원재료 비용을 더한 것을 생산 금액으로 산정을 하시면 되고, 판매 실적의 경우에는 당연히 알고 있는 판매에 대한 실적을 기입하시어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도 위탁 생산인 것 같다. 위탁 업체에서 우리에게 가공비와 원재료를 공급하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품목 제조 보고를 그 위탁 업체가 아닌 우리 수탁 업체가 하였다. 이 경우는 무엇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달리 생각해 보시면 수탁 업체가 제조원인 것이고 위탁 업체가 판매원인 OEM이 되는 겁니다. 실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었던 금액을 생산 금액으로 기입하시고 위탁 업체로부터 받은 가공비를 판매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재료를 함께 공급받았다면 생산비에 원재료 비용을 더한 것을 생산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위탁 업체로부터 받은 가공비
에도 그 해당 원재료 B를 더해서 판매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품목 유형명은 우리 회사 안전관리, 민원 신청, 품목 제조 신고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의료 용도 등 식품에서 특수의료 용도 식품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 품목 유형이 신설되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식품 첨가물에서 사카린이 사카린으로, L글루타민산이 L글루탐산으로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목 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화면에서 확인 후 생산 실적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품목 유형 선택 시 주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업종은 식품을, 축산 업종은 축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육 함유 가공품은 식품이고 식육 추출 가공품은 축산 업종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업종에 맞는 품목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식품 제조 가공 업체인데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등 업종에 맞지 않는 제품을 품목 제조 보고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생산 중단 보고를 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면 관할 기관에 해당 업종에 대한 업종 인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를 받은 업종에 해당 제품을 새로 품목 제조 보고하셔야 합니다. 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생산 실적 보고 시 전체 품목을 불러왔는데 보고한 품목이 다 안 나와요. 품목 제조 보고 대상 업종의 경우 전체 품목 불러오기를 통해 품목 대장을 불러올 때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관할 기관이나 지자체로 품목 제조 보고가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생산 실적 보고 시 생산 실적 보고용 식품 유형이 조회가 안 됩니다. 식품 유형 조회 팝업에서 품목 유형 코드를 지우고 품목 유형명으로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형명을 모르신다면 검색어를 전부 지우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품목 유형명을 모르실 경우 품목 유형명에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 그래도 정 모르겠다 싶으면 검색어를 전부 지우고 검색을 하면 전체 품목 유형이 목록에 나옵니다. 이거를 천천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실적 보고 제출 후에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제출 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지자체로 제출 취소 요청을 먼저 하고 제출 취소 처리가 되면 그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영업자가 수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생산 실적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소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생산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품목을 삭제하고 저장했습니다. 삭제한 품목은 어떻게 복구하나요? 전체 품목 불러오기 버튼 누르셔서 다시 품목을 불러온 다음에 수정하셔야 합니다. 품목 제조 보고 대상의 업종이 아닐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요? 수기 품목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품목 보고 번호를 912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산 실적 보고 시 임시 저장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접근 에러가 납니다. 생산 중단 일자, 생산량, 금액에 하이픈, 쉼표와 같은 특수 문자를 입력하고 저장했을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엑셀 업로드가 잘 안 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며, 특수 문자뿐만 아니라 함수 식이 엑셀에 남아있는 경우에도 에러가 뜰 수 있습니다. 함수로 구한 값은 복사한 다음에 엑셀에 값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수의 0을 입력 시 임시 저장이 안됩니다. 네, 종업원수 합계는 최소 1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옹기류 제조업인데 생산 수량을 개수로 입력하고 싶어요. 옹기류 제품과 위생물수건의 경우는 개수로 입력 가능합니다. EA를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시락의 경우 킬로그램으로 입력하되 비고란에 개당 킬로그램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 통, 캔 제품 및 용기 포장 제품의 경우도 개수가 아닌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네, 종업원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종사자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년 평균 인원으로 보고하시고 직종,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단, 간접 고용은 제외입니다. 네, 아래에 나와 있듯이 사무직은 회계, 총무, 법무 등의 사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영업 직원을 포함이고요. 기술직은 연구개발부서, 품질관리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노무직은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네, 위생물수건 처리업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에 제품명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생산실적 보고 시 제품명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그냥 위생물수건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생산실적 보고의 중량은 포장지를 포함하여 보고하는 것인가요? 포장을 제외한 순제품을 중량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식품 접객업소 물티슈의 경우 물에 젖은 무게를 입력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제품의 중량이기 때문에 물에 젖은 무게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포장지에 적으시는 무게로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지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생산량을 매수로 보고하지 않고 킬로그램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장지의 경우 내용량을 길이 또는 수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지의 두께, 가로, 세로 길이 등의 차이가 있어서 그 양을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공통적으로 킬로그램 단위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 보고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실적 보고를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시면 생산실적 보고 고객센터 1522-1336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산실적 보고 고객센터의 경우 보고 기간인 1월에서 2월까지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한 준수해 주시고 정확한 실적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아래 설문조사 주소나 QR코드를 이용해서 설문 부탁드립니다. 생산실적 보고 이용 방법 설명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생산실적 보고 교육 채널에서도 답변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생산실적 보고 영상 시청과 우리원 글로벌 정보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소개를 5분 정도만 간략히 드리고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안전정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생산실적 보고. 생산실적 보고는 식품, 축산,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생산 및 판매 현황을 입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 입력은 업체에겐 업체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국민을 위한 식품안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생산실적 보고를 통해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현장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산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생산 실적 보고,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한 시작입니다. 바르게 쓰면 바르게 쓰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정보부 연구원 고소연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저희 글로벌정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불량만두나 미국 광우병과 같이 국민 정서를 크게 동요시키는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당시 진위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식품안전정보원의 전신인 식품안전정보센터가 2009년에 설립됐습니다. 글로벌 정보부라는 부서명에서 아실 수 있듯이 저희 부서는 주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9개 언어권에 해당하는 29개국 201개 사이트를 각 국가 및 언어권 담당자가 모니터링하고 식품 등 지정 검색어를 활용해서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100건 정도의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뉴스레터로 제작해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는 식품 분야 관계자용인 오늘의 식품안전 뉴스와 일반 소비자용인 오늘의 식품안전 생활정보로 구분됩니다. 수출입 업체 관계자분들께서는 오늘의 식품안전 뉴스를 통해서 매일 수집되는 정보 외에도 기준 규격, 관련 법령, 정책 제도 등의 유용한 정보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수집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고서도 작성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 보고서입니다. 한 해 수집된 2만여 건의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한 보고서로 6월경 공개하고 있으며 산업체 활용도 측면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 분석 보고서를 매월 또 연간 분석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수출 5개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대만에서 발표하는 수입 제품 부적합 사례를 따로 모아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등 대내외 수요에 기반해 표시, 기준 규격, 수입 관리 제도 등 주요국의 정책 제도를 조사한 보고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제 현황 보고서,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제도 및 관리 현황 보고서 등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국내외 일일 정보와 지난 뉴스레터, 또 보고서는 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레터나 보고서 외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타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식품법령 기준규격 정보 시스템입니다. 정보원 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주요국의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미국 등 10개국의 법령 정보 약 2,500여 건을 제공 중입니다. 올해는 특히 산업체 수요에 따라 국가별 시험법 정보도 추가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화학검사법 70여 건의 원본이 업데이트되었고 연말쯤 한글 번역본이 추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올해 12월 중으로 캐나다의 법령과 기준규격 정보 또한 추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국가의 법령 및 기준규격 정보를 저희가 모니터링한 뒤 번역해서 원문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문 및 국문 제공 현황을 별도의 아이콘으로 표시해서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슬라이드상에 보이는 정보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맞춤형 법률 정보 신청 배너가 보이는데요. 배너를 클릭해서 필요한 법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픈 상담의 날 서비스입니다. 수출을 준비할 때나 수출 과정에서 수출 상대국의 기준 규격을 긴급하게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 정보원에서는 2018년부터 오픈 상담의 날이라는 1:1 맞춤형 법령 기준 규격 제공 서비스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양식은 법령 기준 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뉴스레터를 이용 중인 분이시라면 매월 안내 메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라는 채널을 추가하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콘텐츠의 업로드 소식을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정보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